안녕하세요. 조진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무인매장 절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문구점, 무인 카페 등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24시간 이용 등이라는 장점 때문에 무인매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인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절도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무인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고 절도와 시설 파손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인매장 운영과 관련된 주된 형사적 쟁점이 바로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인매장 절도는 물건 하나를 몰래 가져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셀프 계산대를 악용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원어치 물건을 가져가면서 일부만 계산하거나 비싼 물건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저렴한 물건의 상품 바코드를 바꿔서 찍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탓에 절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듯 싶지만 절도죄는 물건 가격이 비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치더라도 바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를 범한 이후에 추후 사후적으로 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절도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판단할 때 반복성, 계획성, 고의성 등을 주요한 요소로 참작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절도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처벌 과정 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점주들로서는 CCTV 설치를 하는 사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가 AI 기반으로 하여서 보안 시스템까지 도입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서 이상행동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절도죄를 적발하는 형태입니다. 무인매장 관련 절도범의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인매장은 아무래도 이용객이 젊은 층들,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매장에 대한 절도죄 역시도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오전 시간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인형 뽑기 점 등에 대해서 절도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절도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촉법소년 기준은 현재 만 14세이지만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경우에 절도죄를 범할 경우 반복적인 범행,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절도라는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인매장 이용 시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무인매장을 이용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계산을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오류나 결제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인매장을 나가시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연락처, 이러자면 점주 연락처,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그곳에 연락을 취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인매장의 사적 제재입니다. 무인매장 점주가 절도범들에 대해서 사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점주들이 절도범을 잡겠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하거나 얼굴과 신상까지도 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또 다른 법적인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점주가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무인 매장에서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고등학생이 자신의 얼굴이 캡처된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절도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인 매장 절도에 관한 결론입니다. 무인 매장 절도는 단순히 점주 개인의 손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절도 피해가 반복되면 점주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결국 가격 인상이나 보안 비용 증가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무인 매장은 사람 대신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편리한 무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